지난 11월 21일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 한국-싱가포르 DPA가 정식 서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이루려는 목표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OTT 드라마 시청부터 온라인 쇼핑,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전송까지 이제 우리는 디지털 없이 살 수 없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통상 환경도 변화해 정통적인 자유무역협정 FTA와 다른 새로운 디지털 통상 협정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FTA와 달라진 한싱 DPA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통상원정대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이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아디슈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통상아디슈가 기존의 상품 서비스 개방 논의에서 디지털 통상, 탄소 중립과 같은 새로운 이슈 논의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 이슈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얼마 전 싱가포르와 DPA를 체결했습니다. 이 DPA 협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담당 사무관님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함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이채원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한싱 DPA가요,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한 개념을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양국 간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을 규율하기 위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그리고 디지털 경제 분야 표준 협력을 반영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과 싱가포르 간 체결한 FTA의 전자상거래 챕터 내용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하고 확대가 되었을까요? 한싱 DPA의 분야별 주요 조항을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싱 DPA 조항들은 크게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라는 3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에서는 전자화된 무역문서 활용을 촉진하고 전자결제, 전자인증과 서명, 전자송장 등 무역과정의 전반을 전자화하기 위한 협력사항들을 규정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을 자국의 동종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는 비차별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분야에서는 양국 간 기업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상대국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에 두도록 요구하거나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정보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알고리즘을 이전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양국 디지털 관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팸 메시지,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가 잘 됐는데요. 이 양국의 디지털 교육과 협력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왜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디지털 통상협정을 맺게 된 걸까요? 네, 일단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제11위 교역국이고 디지털 경쟁력 평가지수 제5위 국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허브 국가로서 DPA를 통해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특히 쇼피, 라자다와 같은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류 콘텐츠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아세안의 젊은 소비자들을 우리 기업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한싱 DPA는 양국 간 무역 과정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무역 참여를 보다 손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예술 콘텐츠뿐만 아니라 K-뷰티, K-푸드와 같은 우리나라 소비재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아세안 수출 증대 효과는 물론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싱가포르와 DPA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한싱 DPA가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한싱 DPA를 맺은 이유와 기대 효과가 더 있을까요? 네, 더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디지털 발전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이자 또 혁신 기술 기업의 테스트베드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탄탄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DPA 발효 시에 양국 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도 더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싱 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정부는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체결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고 IPF에서도 우리 국익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즉, 한싱 DP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논의와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체결한 FTA인데요. 이 FTA로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한싱 DPA도 FTA처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무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한싱 DPA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산업부는 내년 초에 한싱 DPA 발효를 목표로 싱가포르 측과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싱 DPA 협력 조항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요. 특히 전자통관 서류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 협력,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12월 중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번 DPA 서명식에서 양국 통상부처 간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는데요. 내년 초에 제1차 디지털 경제 대화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원 사무관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싱가포르 DPA는 2020년 6월 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총 10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협정문 법률 검토 및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양국의 통상무역수장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 겁니다. 2년이 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협정 발효를 코앞에 둔 만큼 한싱 DPA가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영토를 글로벌하게 키우는 도약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통상의 강국이자 무역 최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통상 핫 이슈는 계속됩니다. 쭉!